오늘 오후 4시에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석을 했을 테고요.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놔두세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짚어보려고 하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저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맞서 싸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준우 대변인께는 나중에 기회를 드리고 일단 저 얘기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은 내란 아니다고 주장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은 겉에서 보기 해석이 그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황교안이다라는 말은 황교안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 당은 그대로 쫓아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고 진심인 것 같아요.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주장했던 거는 유명한 부정선거론자고 예. 그 부분은 헌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내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예. 내란은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왜 본인 혼자 또 망상에 사로잡혀서 없었다 하는지.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 폭동을 했던 사람들을 추켜 세우면서 변호를 하겠다고 나섰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를 파기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전 총리, 전 정부의 권한대행까지 한 분으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비판해도 부족할 마당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 돼서 뭔가 싸우자라는 것은 사실상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내란 선동으로 지금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동조와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본인은 뭐 이걸 계획했다고 하는데 계획했다면 이런 계획은 정말 예. 해서는 안 되는 계획이다. 저는 그런 예.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연합뉴스 TV의 단독 기사를 보면 오늘 이 뭐 발언이 좀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이 계획된 발언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준우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대표를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품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일단 먼저 이제 성명을 낸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대표들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장동혁 대표는요, 당 대표 한 번 더 하면서 총선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거고, 예. 또 거꾸로 우리가 지게 되면 정청래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돼서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그리고 명실상부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명실상부한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 기반을 폭넓게 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측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예. 그런 진영 포함해서 중도까지 전부 다 골고루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황교안 전 총리 그쪽하고로 그 연대가 잘 안 됐었나요? 그때 언제 상황? 뭐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거를 굳이 지금 품어야 아니, 되는 지금 이제 상황인 황교안 건가요? 대표가 지금 체포가 되니까 예. 우리는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포라든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지금 구속 심사를 좀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당을 대표로 해가 야당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전부 다 구속시키거나 체포시키거나 또는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정치 예.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또 전에 당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당 대표로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정치 보복에 희생되는 것은 우리가 좀 같이 막아줘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장 대표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대변인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 시차라는 게 막 올해 이제 말 그리고 예. 내년 초 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에서 이제 사구당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 초 되면 이제 각 이제 지방선거의 출마자들을 엄선해 가지고 공천 심사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뭐 꼭 이제 모든 사람들을 어느 일방적인 한 기준에 의해서 딱 정한 것이 아니라 뭐 싸우려 그러면 뭐 포병도 필요하고 수병도 필요하고 뭐 작전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다 갖춘 부대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폭넓게 진영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뭐 장 대표 발언에 대해서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지금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미지가 그죠? 우리 어떤 보면 우리 당도 아니고 그죠? 지금 어찌 현재는 보면 또 당이 또 아니시죠. 극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황교안하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이런 이런 주장입니까? 그런 주장이 될 수 있죠. 이번 또 윤호개인 주장하는데 우리가 윤호개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리는 결정이나 발언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우 정말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 극우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좀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김철원 교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에? 그렇죠. 뭐 저도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초보 대표거든요. 예.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뭐 1.5선 재선이니까 정치를 시작하신 지 한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당 대표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보면 당내 어쨌든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아마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보면 최근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거리를 조금 정치적 거리두기를 조금 시작은 했던 걸로 저는 전망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할 때 특별 면회 형식이 아니고 한 10번 정도 만난 일반 면회를 하고 예. 또 최근에로 보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재판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어쨌든 여론을 대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좀 정치적 거리를 두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조금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버리니까 사실은 저 부분이 저는 본인은 지금 계획된 발언이라고 하지만 저는 원고에도 없는 당일 어떤 적극적인 분위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의 분위기에 예.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낸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좀 계획된 발언이라고 하니까 아마 황교안 전 대표의 어떤 부분을 예. 본인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보면 황교안 대표 시절에 발탁이 됐거든요. 지난 2020년 그때 21대 총선 보면 그때 미래통합당에 장동혁 대표 처음 출전하는데 아, 그랬나요? 그때 발탁한 사람이 이제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과의 어떤 정치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민의힘하고 조금 거리가 두고 있었지만 예. 아마 황교안 대표가 아마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조금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예. 조금 부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아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발언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부분들은 예.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당원도 아니죠 지금. 당원 아닌데 전혀 우리 당을 새로 만든 거죠. 지금? 국민의힘하고도 완전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지금 황교안 전 대표 또는 황교안 전 대표 속한 그 정당을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덕치를 따졌는지 정부적으로 예.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더 판단을 조금 저는 유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두 분의 인연을 말씀하신 김에 조금 비슷한 행보를 보인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중에 꼴찌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희 MBN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이 황교안 전 대표가 가는 길이다. 요거 이준우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전혀 아니죠. 예. 지금 황교안 대표의 과거 행보는 좀 확장성의 한계가 있었다. 예. 그런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황교안 전 대표와 어떤 유사성 이런 거를 지지율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당 내에서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거 이거는 민주당과 다른 부분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민주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으니까 저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 사실상 일극 체제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야당 당 대표를 뭐 신의 사제다 부르고 신의 종이라 부르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감히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게 반대 깃발을 드는 비판하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사제라고 하는데 예. 우리 국민의힘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민주주의가 보장되기 때문에 비판도 다르게 받는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황교안 전 대표라고 할게요. 국민의힘 예. 전신에서 대표를 했으니까요. 장동혁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는 데칼코마니 같아요.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돼서 했던 가장 큰 정치적인 행위는 장애투쟁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대구를 갔었고 그렇죠. 서울에 갔었고 예. 황교안 당시 대표도요 장애투쟁을 했죠. 삭발투쟁하고 그리고 똑같은 건 대선에 지고서도 대선 불복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지금 5개월 막 지나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끌어내리자. 예. 이건 대선 불복이잖아요. 이런 행태들이 대부분 실패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결과도 아마 그 대자비가 되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시간을 두고 가면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이다. 예. 그다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에 대한 면회를 한 것이 반응이 좋다. 예. 어디에 근거한 보고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 지지층 내에서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중도층의 어떤 국민들의 반응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표를 획득하거나 승리를 하려면 중도 확장성이 중요한데 예. 지금 하는 행위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들은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 예. 그런 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기사에 기반해서 보면은 윤 전 대통령 면회하고 온 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라는 발언을 좀 근거를 해서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러면 장 대표는 더 강경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기존의 어떤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길로 갈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도층으로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아마 기존에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장애 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판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마다 내란 정당의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집회나 이런 부분들, 특히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정책적인 프레임, 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파이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했는데 뭐 잘했다. 근데 200억 불 정도가 해마다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한 30조 원 정도 되고 원래는 현금 비중이 한 6%였는데 50%가 되고 한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정부가 한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관세 협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실정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어떤 논쟁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당 운영의 어떤 투 트랙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논쟁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우측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중도층을 확장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그럼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어떤 정부적 판단이라든가 내부의 논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뭐 조금 염려가 된다 하는 그런 예. 말씀 좀 드립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의 이제 친한계 인사들은 우려를 표했는데 정작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외곽의 일들, 검찰 일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조용해요. 이거는 성취윤 기자께 여쭤볼게요. 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당내 이런 현상이면 한마디 할 만도 하는데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원래 선을 긋고 예. 얘기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섰어야 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데 왜 침묵하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원 게시판 관련 당무감사를 곧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요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 총구녕을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격한 표현을 쏟아내는 이유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면 나를 안 건드리겠지라는 전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누가 안 건드려요? 장동혁 대표가 이게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 나를 당무감사하겠어?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아마도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지금 내가 이렇게 민주당과 뭐 이런 이재명 정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를 쫓아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침묵한다? 여실히 그걸 드러내는 거죠. 원래 본인의 소신이라면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고 우리 당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겠죠. 예. 근데 본인에게 지금 그 총구녕을 또 들이대고 있는 이 당원 게시판 감사 관련돼서 그것 관련돼서 아무래도 당의 판단을 장동혁 대표의 판단을 좀 유보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침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뭐 항소 포기 전날부터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엄청나게 글을 올리면서 차선봉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상황에서 네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있죠. 국민의힘에서 나를 배신자 프레임에서 꺼내주지 않을까. 정치적 셈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참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버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항소포기에 대해서 정책 프레임을 갖고 가더라도 예. 항소포기의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상. 이거는 검찰 스스로 있어서의 윤석열 검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같은 반발 심리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예. 최근에 이 대장동 수사를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강배신 부장검사에 있어서의 정영학 녹취록 예. 부분들을 검찰이 한 4곳을 자의적으로 바꿔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잡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소포기권보다는 대장동 수사의 그 당시에 정치검찰 행태가 민낯으로 드러나면 설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의힘과 철저히 차별화를 두면서 본인 스스로 그래도 가지고 있던 자산 탄핵에 탄핵에 찬성했고 예. 그다음에 계엄에 반대했던 그 부분으로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가 조금 많이 틀려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비판이 결국 자신에게 올 것이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속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의 배신자 프레임을 좀 희석시키고 예. 나름대로 정치 검찰로 오는 화살을 좀 차단하는 저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너무 좀 과해요. 예. 요거는 이준호 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당 안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개인적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동훈 대표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치 검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유력한 정치인이다,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탄핵이라는 것이 당시 민주당 혼자 희망으로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계파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왜 이 정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하겠습니까? 너무 이정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쁜 존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검찰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이제 오해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예.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건 받아줄 수 있느냐? 예. 사실 그것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예. 3년 내내 누구랑 싸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많이 싸워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야당을 위해서 싸웠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탄핵 이제 28명 탄핵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산 삭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윤석열 정부 혼자 싸우도록 외롭게 만들었던 그 수장이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그러면 벌써 오늘도 보십시오. 김종혁 씨가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원내에 들어온다 또는 우리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어떤 자리를 맡는다 예. 하면 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고 이거는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에 결집에도 모자란데 다시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당내 갈등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치른다?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은 김철원 교수께요. 대신 한동훈 전 대표는 홍준표 전 시장이 화를 냈어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한테 좀 맺힌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시절에 가장 많이 페북을 통해서 본인을 아마 저격하고 모욕주고 했던 사람이 예.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시장한테 잘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홍준표 시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홍준표 시장을 찾아서 대구에까지 가서 만나고 그때 당시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대구까지 찾아 만났는데 그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시 대표를 하면서도 한 번도 대구에 가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질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치적이도 후배고 또 검사 후배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서운함이라든가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기회가 온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그때 아마 홍준표 시장이 하와이로 가고 또 탈당도 하고 예. 또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할 것처럼 그렇게도 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심이 굉장히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싸늘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쯤 나름대로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수모들을 이제 홍준표 전 시장한테 이제는 풀어도 되돌려 줘야 될 때도 됐다. 네. 아마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을 한 세트로 묶고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이라든가 어떤 탄핵을 당한 상황인데 본인이 어쨌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했던 사람이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였거든요. 그때도 불구하고 계속 홍준표 시장이 한 세트로 묶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금 차별화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 또 리액션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 두 분 사이 어떤 논쟁이 한번 제대로 아마 붙어볼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